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도, 이제 막 꽃잎을 띄운 꽃봉오리도, 흙 속에 사는 작은 생명도,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살아있는 이 순간이 눈물겹게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줄 아름다운 포항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중시조는 모셔놨잖아요. 예, 중시조는 모셔놓고 이제 그 삶 그를 한락하에 하지만 격전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봄. 어디를 가나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고 푸른 잎은 맑은 기운을 샘솟게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왠지 모를 생기가 느껴지는 계절. 그 생의 아름다움이 찬란한 시기. 우리가 찾은 곳은 포항 북구에 있는 흥해읍 양백리입니다. 인천 채시 집성촌인 이 동네엔 오래된 뿌리만큼 다양한 옛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계십니까?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동네에 유명한 거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찾아왔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 있죠. 아, 예. 지금 동네 분들 모여 계시네요. 예. 아,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애들 이거 놀고 있어요. 아, 그러고 예. 우리 동네 저 전설 삼아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어오는 거로 네. 그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이 동네는 백산이라 백산. 백산가인데 백산은 자나무 백자 흰 백자를 써가지고 그래가 옛날 뒷산에 자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백산이라고 했고 또 이 중년에 와서는 그 뗄감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다 떼뿌니까 저 화목을 떼뿌니까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래 흰 백자 사이 벗었다고 그 흰 백자 써가지고 그저 백산 매산자 해가 백산이라고 썼고 또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양동네 두 양자를 써가 양백 1, 2와 2에서 두 양자를 써가 그 양백이라고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배장군 뭐 얘기할 수 없죠. 배장군이 취재를 했었다는데 배장군께서 저 앞산에서 배장군께서 이제 활하고 말하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말이 먼저 도착을 하니까 배장군께서는 말이 늦게 왔다고 목을 치고 난 뒤에 화살이 뒤에 따라왔답니다.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배장군의 그 전설이 오늘까지 오는데 그 말을 그 자리에 묻어두고 그 배장군께서는 내자 별세한 후에 말 옆에 배장군을 묘를 썼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실존 인물 이야기입니까? 예? 실존 인물 이야기입니까? 배장군 이야기. 예, 배장군에 대해. 그 배장군 이야기는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습니까? 저 가래점이라는 저 산골에 가면 저 앞산에서 가서 우리는 아니고 배장군 쌈소에 못 가봐가지고 우리 확실하게는 몰라요. 전설은 그래 내려오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명말하지만 쏘아놓은 화살보다 빨리 달리는 말이라니요.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야말로 전설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의 진위를 찾아간 곳은 양백리 이장님이 알려준 한 사당입니다. 마침 몇몇 사람들이 모여 향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쁘게 항상 이렇게 준비 중이신데 오늘 무슨 날인가 봅니다. 오늘이 진각국사 대천이 진각국사는 향사날입니다. 봄에
한 번씩 춘게 한 번씩 지내고 향사날. 예. 제를 1년에 몇 번씩 지내나? 쟤는 이제 쟤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향사 봄에 한 번 지내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묘삭 해가지고 우리가 음력 10월 7일 날 그거는 이제 그 어디 산소에 가서 그 향사를 저 묘사를 지냅니다. 원래는 9월 보름 되었다. 그 했는데 그거는 과거에는 이제 9월 보름 그러니까 가을에도 했는데 그 이제 어른들이 그 봄하고 가을 너무 많으니까 뭐 봄에 한 번만 지내자 그냥 항상 그래서 지금 묘제가 있으니까 예. 10월 초일인 날에 그래서 10월 초일인 날에 있으니까 9월 15일은 빼버렸어요. 3월 15일만 음력으로 3월 15일만 지내고 오늘 3월 15일이거든. 해마다 음력으로 3월 보름과 9월 보름, 10월 7일에 올리던 제를 현재는 편의상 3월과 10월 두 번만 지내고 있다는데요.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정성까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갖가지 음식들로 한 상 가득 차려진 배천이 국사의 향산날. 그런데 준비가 끝난 뒤에도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직 안 오네. 11시쯤 되어 온다 하던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준비하는데 좀 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가 와서 이제 11시 안으로만 다 옵니다. 요거 깔았어. 여기서 사람들이 더 오나요? 저 자기 차가 있으니까 온다고. 차 타고 온다고. 아침에 연락 왔더라고. 바쁜 일정에도 해마다 이날이 되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는 배천이 국사의 후손들입니다. 2010년 5월경에 사당을 준공해서 이쪽으로 사당을 위패를 모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리로 옮겨왔습니다. 이 옮겨온 이유를 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옮겨온 이유는 그 배천이 진각국사 그 어른의 원 사당이 그 학천리 그 청국사 옆 그 산에 야산에 원 사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양백리 백산 입구의 사당은 흥해읍 학천리 천곡사 옆에 있던 진각국사의 사당을 후손들이 새로 지어 옮겨온 것이라는데요. 선조를 생각하는 후손들의 지극한 마음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 옛날에는 사슴고기를 썼죠. 사슴고기를 썼는데 요즘 사슴고기가 없으니까 대신 해가지고 이제 소고기 쓰고 그다음에 요것도 사슴고기인데 소고기를 쓰고 다른 건 뭐 별 차이 없는데 소고기 들어가고 예전에는 이게 뭐지 그 제를 지낼 때 뭐 생닭 같은 거 이렇게 올리셨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지금 이제 생닭이 안 닭- 보이네요. 닭을 전부 생거라면 이어서는 또 대표가 하기 어려우니까 함부로 이제 닭을 우리가 튀겨 와서 그래 요즘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전부 다 향사가 생고기를 쓰는데 요즘 생거를 안 쓰죠 이제. 아, 예. 저기 생닭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닭이 아니라 예, 그냥 잡아가. 불에 익히면 안 돼. 예, 불에 익히기 전에. 고려시대 고승이었던 진각국사는 생명의 귀함을 중요히 여겼던 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풍속도 조금씩 변했지만 과거엔 생명을 귀히 여긴 진각국사의 뜻을 새겨 닭을 잡지 않고 산채를 올려 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유세차 정유년 3월 갑인사 복이 이제라조고. 진각국사의 사당에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이 비석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는 걸까요? 비석은 유업이라 해서 과거에 문중 어른들께서 이 배천이 진각국사 어른이 유비를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오래 전에 유업이로 새겨서 진각국사의 유업이 역시 학천리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건데요. 오랜 풍파를 거치며 마모돼 그 내용이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국사가 입적한 후 고향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화성 성곽안에 화홍문 옆에 비각이 있고요. 그 원래 화홍문 옆에 있었던 그 비각은 경기도 광교산에 있는 창성사라는 절에 있었는데 그 절이 폐쇄가 되면서 지금 수원 화성 성곽 안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된 비석인데요. 그 비석의 비문은 고려시대의 대유학자이신 목원 이색 선생이 글을 지어서 진각국사의 일대기가 기록된 그런 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수원에 남아있다는 보물 14호, 진각국사 대각 원조 탑비 역시 진각국사의 범상치 않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왕이 직접 덕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울 정도로 대단했던 인물 진각국사. 비문에 따르면 전리판서에 추중될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데 안타깝게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손은 설산이기도 하고 곡강도 있답니다. 그래 우리 흥이 곡강대가 될 수도 있고 흥예대가 될 수도 있고 손은 설산도 되고 곡강도 있답니다. 문헌에 나오는 게 이제 설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곡강도 그래서 이제 설산으로 쓰는 거죠. 궁금증으로 가득한 배천이 진각국사에 대한 이야기. 확실한 것은 19세에 승과에 급제한 뒤 10곳의 사찰에서 주지를 지냈다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건데요. 그 자취를 찾아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포항 지역에 국사가 탄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인물이 탄생했는데 그 당시에 고려 시대는 경주가 동경이었었죠. 동경에 속해 있는 흥해 현이었는데 국사가 탄생한 고향이라고 해서 현에서 군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 포항 흥해에서 출생된 분이신데 후손들과 함께 진각국사의 옛 흔적을 더듬어 보는 시간. 그렇게 짧지만 의미 깊었던 음력 3월 15일 향사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이 중에 같이 묘소에 같이 올라가실 분 있으세요? 하면 되는데 네. 차는 좀 된다 줘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요 잠깐 기다리시는데 우리 나갔다가 올 테니까. 우리는 진각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고승이라 하면 스님인데 원래 스님은 화장을 해 부도에 모시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헌데 진각국사라 불리던 배천이 국사는 어찌하여 산속에 묘소를 마련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수많은 물음표를 안고 후손들과 함께 진각국사의 묘소에 올랐습니다. 아유 이제 모두 다 왔네요. 예. 모두 보이네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예. 예. 여기 망주석도 있고. 국사는 임금과 백성이 모두 우러러볼 정도로 고려말 승려로서는 최고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진각국사의 묘소 역시 일반인들의 무덤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요. 여기 뭐 구멍도 이렇게 있네요. 예. 이렇게 예. 구멍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단간지주 형식의 망주석이다 예.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특이합니다.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예. 있네요. 저기 두 군데. 지금도 요즘 보통 좀 유명 사찰 가면은 이 단간지주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 그 당시에 진각국사 어른이니까 그 스님입니다. 스님 출신이니까 이 스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절에서는 단간지주 형식의 망주석을 여기다가 설치하지 않았나. 그래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특이합니다. 예,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덤 양쪽에 우뚝 서 있는 두 개의 대형 단간지주는 큰 스님의 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진각국사.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각국사는 고려 시대의 승려였었는데요. 포항시 북구 흥해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3살 때 출가를 하셔서 19살에 성과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개태사나 부인사 등의 한 10곳 정도의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원나라에 공부를 하러 가셔서
원나라에서 돌아오신 후에 고려 공민왕 때의 국사로 책봉이 되셨습니다. 당시 국사로 책봉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배천이 대사에서 진갑국사로 책봉되면서 그의 고향인 흥해연이 군으로 승격된 사실만 봐도 그 위세를 짐작할 만하죠. 혹시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무덤으로 갑니다. 진갑국사의 묘소 외에도 더 보여질 게 있다는 후손. 그 말묘라 그랬죠. 걔들이 보통. 느닷없이 말무덤을 보여주겠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화살보다 빠른 말을 오해해 죽였다는 진갑국사의 놀라운 전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전설이 한낱 허구는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후손을 따라가자 산속 숲을 사이로 나지막한 언덕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진갑국사의 말무덤. 진갑국사의 묘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진갑국사의 무덤은 바로 옆에 말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말무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네, 말무덤은 쟤들이 듣기로는 자신이 가진 뛰어난 말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산 쪽으로 활을 쏜 뒤 말에게 화살보다 빨리 달릴 것을 재촉했다는 어린 시절 진갑국사. 하지만 도착한 장소에 화살이 없자 믿었던 말의 능력에 실망을 하고 말의 목을 칼로 베었다는데요. 그 뒤에 보니 말 엉덩이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진갑국사는 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석히 여겨 이곳에 묘를 써주고 자신은 칼을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의 마음이 더욱 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배장군이라고 하고 여기도 말무덤도 있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스님께서 말이 빨리 달리지 못했다고 해서 말에 목을 쳤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목을 치는 거는 살생에 해당되는데 국사께서 실제로 살생을 하셨을까요? 저도 그거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진갑국사 어른이 말도 잘 타고 그다음 활도 잘 쓰고 모든 이 무예에 좀 능하니까 이 지역에서 배장군이라고 그렇게 불러왔는데 스님이 타던 말을 그런 형태로 걔가 목을 베딱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이 맞지 않는가 아이가 하는 그런 의아함을 느낍니다. 말무덤은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다. 역사적으로 고정이 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해오는 이야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을 계기로 진갑국사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생명 존중 사상은 평생 그와 함께하며 후대에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호랑이와 닭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역시 그의 생명 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일화죠. 예, 전해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 가지는 말무덤에 관련된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호랑이 관련된 얘기는요, 아주 옛적에 엿장수가 엿을 팔러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를 만났대요. 근데 그 호랑이가 엿장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스님이 보시고는 호랑이를 보고 너는 어찌 감히 짐승으로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느냐. 너는 저기 염전에 가서 빠져 죽어라 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엿장수가 엿을 팔러 나루 끝에 갔더니 나루 끝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지난 밤에 호랑이가 염전에 와서 빠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다라고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 이야기는요. 국사가 계셨던 청곡사가 있는 도움산 자락에 닭을 방목을 해서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는 여러 다른 짐승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닭을 해치지 않았다. 그래서 해치지 않았다고 그러고 저 제사를 지낼 때도 살아있는 닭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닭을 제물로 올렸다.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국사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대단했던 인물 배천이 진각국사. 아마도 생명의 귀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마음은 국사가 되어 세상 만사를 헤아리고 보듬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천이 국사의 업적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문중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후손들인 저들 문중에서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 문화재 그 포항시라든지 그다음에 도 경상북도라든지 문화재에 관련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역량을 다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듣기엔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주는 진각국사의 이야기. 남을 귀하게 여기면 나 역시 귀해지고 남을 천하게 여기면 나 역시 천해집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것은 모두 존중받아야 하며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존귀한 것은 없음을 일찍이 깨닫고 실천했던 진각국사 배천이.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뻔하지만 결코 허투루 볼 수 없는 진리와 다시 마주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